심장 판막 두 번째 시간에는 좌측 심장이 있는 승모판과 우측 심장이 있는 삼천 판막, 폐동맥 판막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막 질환은 심장 초음파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영상을 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승모판막의 질환은 협착증과 역류증이 있는데 먼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모판막 협착증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승모판막이 좁아지거나 경직되어 완전히 열리지 못함으로써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승모판막의 협착증의 원인은 류마티스성과 퇴행성으로 나누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류마티스 열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막첨이 섬유화되고 유착되어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모판의 협착증은 좌심실이 아닌 좌심방과 폐순환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승모판 협착이 있으면 좌심방의 압력이 상승하여 좌심방이 점점 확장되고 높아진 좌심방의 압력으로 인해 폐정맥과 폐모세혈관에 혈액이 정체되어 폐우려를 일으킵니다. 결국엔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고 오심실 기능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좌심방 확장된 것은 심방세동과 증식물 그리고 좌심방에 혈전 등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시 2D 이미지로 MS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 보듯 승모판 옆이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밝게 고에코에 석회화된 모습이 관찰됩니다. 판엽을 불뜨고 있는 건삭은 유착되고 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부에서 판막점의 중앙 부위만 볼록하게 열리는 하키 스틱의 모양으로 휘어져 보입니다. 또한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 뷰에서는 확장기 시 물고기 입처럼 다 열리지 않는 판막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좌심방의 크기는 확장되고 좌심실의 크기는 항상 정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M모드 영상에서 승모판의 움직임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승모판 협착증은 심장 초음파에서 이 판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매우 특징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이는 판막의 경직과 유착의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정상 승모판의 기울기는 이렇게 EF, E에서 F 여기 슬로프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A파라고 이 심방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파형이 A파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승모판의 이 전엽과 후엽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활짝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노스가 있으면 여기 EF 슬로프가 완만해지죠. 완만해지고 A파가 심방 수축인 A파가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전엽과 후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같이 딸려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말과 이 스테노시스 있는 판막의 M모드 영상은 이런 차이점을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판막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1편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이랑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1편을 다시 한번 보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승모판 협착의 중증도 평가 방법은 대동맥 판막 협착할 때랑 같은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 베르노이 공식은 에피컬 포챔버에서 승모판에 커서를 위치시켜 CW를 실행하면 이런 베이스라인 위쪽에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스를 해서 최고 속도를 재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이런 공식에 베르노이 공식에 이로 계산을 해서 민 프레셔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스모판 정도를 협착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40mm H 이상일 때는 이 심한 협착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동맥 협착 방법과 같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속성 공식으로 승모판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의 측정값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LVOT의 다이아메트를 재주고 그리고 5 챔버에서 이 LVOT의 샘플 볼륨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위치시켜서 PW를 실행을 합니다. 반드시 PW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샘플 볼륨 위치에 특정한 위치에 속도를 재기 위해서 PW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혈류의 최고 속도를 트레이스하고 그리고 CW로 승모판에 지나가는 최고 속도를 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를 재주고 하면 우리가 연속성 공식에 의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밸브, 이 마이트럴 밸브의 에리어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의 정도가 심할수록 판막의 면적이 작겠죠. 잘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1.0 제곱 센티미터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심한 협착이 있다고 평가를 이 공식대로 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2D로 이미지를 보고 정지 화면을 내서 여기 판구가 스모판이 가장 많이 열린 이 확장기 때 여기 입구를 이렇게 열린 모양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직접 그려서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앞에 연속성 공식에 의해서 이 스모판 면적이 나온 것과 이 그려서 나온 면적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이하일 때는 심한 협착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프레셔 하프 타임이에요. 프레셔 하프 타임은 압력이 최고칠 때랑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 중증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셔 하프 타임이 길어지게 되면 협착이 점점 심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 보다 클 때, 시간이 클 때는, 반감기 시간이 클 때는 우리가 심한 협착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승모판 질환은 MR입니다. MR의 원인은 1차성 MR과 2차성 MR로 나누는데 1차성은 판막 자체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한 폐쇄 부전이고 2차성은 자심실이나 자심방의 확장 또는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판막 고리가 변형되어 MR이 생긴 경우입니다. 1차성 MR의 대표적인 승모판 탈출증은 판막점이 과도하게 늘어나 좌심방으로 밀려나가 다치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전입니다. 건사 파열은 판막점을 지지하는 건삭이 파열되어 판막이 펄럭거리며 급성으로 일어나고 심한 역류를 유발합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 감염으로 판막 조직이 파괴되거나 천공되어 발생을 합니다. 누마티스 열은 만성염증으로 판막점이 수축되고 변형되어 닫힘 기능이 저하되고 2차성 MR인 확장성 심근병증은 좌심실이 확장되면서 판막 고리가 늘어나고 판막점이 서로 닫히지 못해서 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으로 좌심실이 재형성되거나 유두근이 손상되어 판막점이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심방의 확장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압력 과부하로 좌심방이 확장되고 판막 고리가 늘어나서 폐쇄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MR의 원인들을 실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차이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MR은 원인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보이므로 원인과 중증도 평가가 치료나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1차성 MR인 승모판 탈출은 이 판목점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좌심방 쪽으로 이렇게 좌심방 쪽으로 뒤로 밀리는 거를 우리가 승모발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열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막점이 이렇게 섬유화되고 유착되어 판들이 두꺼워지고 쪼그라들면서 좁아져서 MS가 생기는 판막은 이 다치는 것도 잘 안 돼서 MR도 같이 생깁니다. MS도 생기고 MR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 감염으로 판막 조직이 이렇게 파괴되거나 그리고 판막 옆에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뭐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게 증식물인데 이 베지테이션이 흔하게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성으로 MR이 심해지고 치과 치료나 열이 있었다면 여기 베지테이션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트랄 애널루스에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어서 잘 닫히지 못하는 거는 이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돼 있으면 마이트랄 밸브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MR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2차성 MR인데 여기 확장성 심근병증이죠. 그래서 LV가 커지면 당연히 애널루스끼리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 닫혔을 때 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이 첨부가 닫지 못해서 MR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심근경색으로 자심실이 재형성되거나 유두근이 손상되어서 판막점의 당김이 테더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다 MR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해서 이런 MR이 생긴 겁니다. MR은 좌심실이 매 수축 시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혈액과 함께 좌심방으로 역류한 혈액을 다음 이항기에 다시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혈액이 용량 과부하가 생깁니다. 좌심실은 증가된 전부하에 적응하기 위해 벽을 두껍게 만들고 심실이 확대됩니다. 결국 좌심실 벽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수축 기능 저하가 되는 좌심실 부전이 됩니다. 또한 좌심방으로 역류된 혈액으로 좌심방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심방세동과 혈전 및 슬전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좌심방의 압력 상승으로 폐순환계의 가부화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MR은 좌심실 기능 저하, 좌심실 확장 및 심방세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폐동맥 고혈압 및 우심실 부전까지 초래하여 심장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첫 번째, MR의 평가 방법인 베나 컨트랙타를 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베나 컨트랙타는 판막 역류 혈류에서 가장 좁아지는 목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방법은 에피커 포챔버 뷰를 주물한 상태에서 가장 좁아진 목 부분을 찾는데 포챔버에서 역류는 이 프루브에서 멀어지는 파란색 혈류이기 때문에 여기 엘리어싱 속도를 파란색을 30 정도로 낮춰서 이 목 부분을 명확하게 보이게 이 칼라 도플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 부분을 여기 이 폭을 재는 겁니다. 목 부분을 찾아서. 그래서 이 방법은 대동맥 역류 평가할 때와 같은 방법이고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역류가 심할수록 여기 베나 컨트랙타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나 컨트랙타의 폭이 0.7cm 이상이면 심한 역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측정이 간단하고 빨라서 임상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역류 평가 중 두 번째 방법은 피사를 이용하여 역류구 면적인 EROA를 구하는 건데, 방법은 여기 허챔버 뷰에서 역류제트를 확인한 다음에 줌을 하고, 그리고 역류제트는 이 프로브에서 멀어지는 혈류이기 때문에 파란색 혈류죠. 그래서 파란색의 이 엘리어싱 속도를 30 정도로 낮춰주고, 이 반구 모양이 잘 보이게 줌을 하고 이 칼라도플러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반구 모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반구의 레디우스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구가 잘 나오는 데서 이 레디우스를 측정을 하면 여기 피사량이 나오는데, 역류된 피사량은 이 공식에 의해서 기계가 계산을 해서 역류된 피사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EROA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역류잭에다가 CW를 실행을 해서 이 역류된 최고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류된 피사량을 여기 MRVmax로 나눠주면 EROA가 계산이 됩니다.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기계가 알아서 친절하게 다 계산을 해서 이런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럼 EROA가 점점 커질수록 역류가 심한 거죠. 그래서 0.4 이상이거나 같으면 역류가 심한 역류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MR의 평가 방법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역류 용적을 구하는 겁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EROA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EROA에다가 VTR을 곱하면 니거지 볼륨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역류젯에 CW를 시행을 하면 이 멀어지는 혈류이기 때문에 역류젯은 베이스라인 아래에 이렇게 CW 파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파형을 트레이스를 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이 Vmax하고 민하고 압력하고 다 나오겠죠. 그리고 VTI가 168로 나와요. 그래서 ERO 잰 거랑 요 VTI랑 곱하면 여기 기계가 알아서 MR 볼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57ml가 나오죠. 그래서 57이면 모더레이트예요. 이렇게 계산이 이 곱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60, 리거지 볼륨이 60 이상이거나 같으면 이것도 역류가 심한 단계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승모판막의 질환은 마쳤고, 이젠 우측 심장인 삼천판막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측 판막 질환은 판막 자체의 문제보다는 좌측 판막 질환이나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우심실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2차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측 판막 질환을 평가할 때는 1차적인 목표가 되는 좌측의 판막 질환이나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천판막 자체의 심도를 평가하는 것은 좌심장 치료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우심실 기능 부전의 진행 전도를 감시하는 보조적인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천판 역류는 정상인에게서도 생리적으로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경증의 TR은 임상적 중요성이 낮아 좌측 판막 질환처럼 엄격하게 중증도를 분류할 필요는 적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가는 임상에서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삼천판막 협착증인 TR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천판막이 좁아져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의 혈류 흐름이 방해받는 상태가 TS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누마티스열의 후유증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천판막이 두꺼워지고 이 판막 자체의 통로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삼천판막이 TS가 있으면 대부분 MS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무심장의 판막질환 평가는 임상적인 의의가 적으므로 엄격하게 중등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TS의 평가는 3점 판막에 CW를 시행하여 이렇게 베이스라인 위쪽으로 이렇게 파형이 그려지면 트레이스를 해서 최고 속도와 그리고 민 프레셔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 프레셔 값이 5보다 이상일 때는 3점 판막 협착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평가를 합니다. 이 삼천판막 역류는 우심실이 수축할 때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우심방으로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원인으로는 기능성과 1차성 TR로 나누는데 기능성 TR은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우심실이 확장되면서 판막 고리가 늘어나서 잘 닫히지 못하는 겁니다. 1차성 TR은 판막 자체의 문제로 일어나는 역류고 감염성 심내막염이나 류마티스열 또는 외상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우심방 압력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심방 비대가 있고 우심방이 커지면서 하대정맥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잘 들어오지 못해 우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대정맥이 이 압력이 높아지면 간정맥도 하대정맥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간정맥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여기 앱스타인 기형이라고 이거는 1차성 TR이에요. 이거는 삼천판막의 첨이 정상의 위치보다 더 아래쪽에 오심실 안쪽으로 내려가서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판막첨의 변이된 위치 때문에 역류가 발생을 합니다. 변이된 판막 아래쪽에 우심실 부분이 기능적으로 우심방과 합쳐져서 마치 심방처럼 작동을 합니다. 우심실 부전으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삼천판막 성형술 등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역류입니다. 그리고 펑셔널 이쪽은 펑셔널 TR인데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 이 우심실이 확장이 돼 있어서 여기 우심방도 확장이 돼 있죠. 그래서 애눌러스끼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쳐도 잘 안 다치는 거죠. 멀기 때문에. 이거를 펑셔널 TR이라고 합니다. TR의 중증도 평가는 주로 역류량과 우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및 반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R을 평가하는 뷰는 우심장이 잘 보이는 모디파이 퍼챔버나 에이피컬 퍼챔버에서 우심장이 잘 보이게 잡은 다음 칼라도플러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파란색의 엘리엇이 속도를 낮춰 목 부분인 베나 컨트랙타의 폭을 잽니다. 베나 컨트랙타 폭이 0.7 이상이면 심한 TR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TR 평가 방법인 TR-Vmax와 웃음실의 수직기압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R-Vmax 측정 방법은 모디파이 퍼챔버에서 역류되는 혈류에 평행하게 CW 파형을 시행해서 이 파형의 끝지점인 여기 Vmax를 구해주면 기계가 베르노이 방식대로 계산하여 최고의 압력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주얼하게 CW 파형이 하얀 점들이 빼곡하게 보이면 역류되는 혈류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파형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둥근 형태의 파라볼릭하게 보인다면 중증도가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의 뾰족한 모양이면 심한 역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천판막 역류 시 폐동맥 수축기압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호흡에 따른 IVC 직경의 변화를 퍼센트로 산정하여 우심방의 압력을 추정하고 우심시 수축기압을 구함으로 폐동맥 고혈압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서브코스탈 뷰에서 IVC가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뷰를 잡고 IVC의 M모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기때랑 흡기때 직경의 변화를 퍼센트로 나누는 건데 여기 호기때 직경을 재주고 흡기때 직경을 재줍니다. 요 모양은 콜랩스 되는 모양이고 흡기 때 이쪽은 거의 콜랩스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IVC 사이즈가 2.1cm 이하일 때랑 2.1보다 큰 경우를 나눠서 이 분류를 하는데 이 콜랩스가 되는 게 흡기 시에 50% 이상이 되는 경우와 50% 이하가 되는 경우를 우심방의 압력에 차이를 줍니다. 그리고 직경이 2.1cm 이상이고 전혀 콜랩스가 하나도 안 됐을 때 이 흡기 시에 콜랩스가 안 됐을 때는 20mm HG를 우심방의 압력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심시 수축기압인 RVSP는 심장 초음파에서 폐동맥 고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3000판을 지나는 최고 속도인 Vmax와 전 슬라이드에서 측정한 우심방 최고 압력을 측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우심방의 최고 압력과 TRVmax를 이렇게 더해서 이 4를 곱하고 이런 공식에 의해서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이 35mm HG 이상일 때는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0mm H 이상일 때는 폐동맥 고혈압이 시비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폐동맥 판막의 협착은 우심실이 수축할 때 판막이 좁아져 혈액이 폐동맥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심실 과부하가 생기고 우심실이 비대해져서 우심실 기능 부전이 되는 겁니다. 원인으로는 판막 자체 이상이 생기는 선천성 이협성이 있고 이 판막에 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류마티스 열이나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협착으로 인해서 우심실 압력이 상승을 하고 우심실 비대가 되면 우심실 기능 부전이 되고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폐동맥 판막 협착의 중준도 평가 방법은 여기 풀모나리 밸브를 줌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평행하게 CW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라인 아래쪽에 이런 CW 파형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트레이스를 해서 Vmax를 구하고 기계가 베르노이 공식에 의해서 이 최고의 압력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max가 4m/s 이상일 때나 이 압력이 최고 압력이 50mm HG를 넘을 때는 심한 대동맥 판막에 협착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폐동맥 판막의 역류인 PR은 우심실의 이완기 동안 폐동맥 판막의 폐쇄부전으로 혈액이 역류되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 화살표에 보면 여기 역류된 혈액색이 보이죠. 역류된 혈액으로 인해서 우심실 용적이 과부하가 되고 만성적인 우심실 확장이 되면서 우심실에 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이 폐동맥 고혈압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측 심부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동맥 판막의 정상 CW 파형은 베이스라인 아래에 정방향의 혈류 파형이 있고 위쪽에는 역류된 파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PR이 있는 경우는 베이스라인 위쪽으로 다가오는 역류 혈류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PR은 CW로 측정한 최고 속도를 중증도 평가를 하지 않고 속도가 높다는 것은 주로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폐동맥 고혈압인 압력 평가는 주로 삼천판 역류 혈류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삼천판 역류 시 폐동맥의 수축기 압력 평가하는 방법으로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만성 폐동맥판 역류는 대개 우심실의 용적 과부하, 확장이나 비대를 일으킵니다. 우심실의 크기가 정상인 경우 어느 정도의 PR은 정상일 경우도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심실이 크기가 정상일 때는 PR에 의미를 많이 두지를 않습니다. 이상으로 판막질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